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오늘은 133회 3교시 서술형 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방댐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방댐의 기능 하나 물어봤고요. 목적에 따른 분류와 특징을 물어봤고요. 적정 위치 선정 시 고려사항 이렇게 친절하게 3개를 물어봤네요. 먼저 유형은 공법 유형이죠. 그래서 키를 보시면은요. 수문학이나 유역 관리 관련된 내용을 한번 써볼 수 있습니다. 뭐 수문학적 분석이나 유량이나 유속 이런 것도 한번 써볼 수 있죠. 아니면은 지질이나 집안조사 아니면 지형이나 지질 조건 뭐 이런 것도 한번 언급을 해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구조물의 설계나 시공 같은 것도 해볼 수 있겠죠. 뭐 재료의 특성이라든가 시공 방법이나 시공 관리 같은 거, 그리고 환경이나 생태의 보호 이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환경 영향 평가라든가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 사항 이런 것도 한번 써볼 수 있고요. 아니면은 유지관리나 모니터링 이런 것도 한번 언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제목 보겠습니다. 대제목은 아마 잡으시는데 크게 어렵진 않으셨을 거예요. 뭐 사방댐의 기능, 그 다음에 목적에 따른 분류 및 특징, 적정 위치 선정 시 고려사항 물어본 거를 썼죠. 먼저 사방댐의 기능부터 보시면은요. 홍수 조절을 하는 기능이 있겠죠. 홍수 시에 유량을 감소시키고 홍수 피해를 방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퇴적물 같은 경우 요거는 퇴적물을 저류하고 하천을 보호한다. 또 수질 개선에 대한 기능도 있죠.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수질을 정화하는 이제 이런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생태계를 또 보호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뭐 서식지를 제공한다든가 생물 다양성을 유지한다. 이제 이런 사항이 기능이 되겠고요. 그러면 목적에 따른 분류와 특징은 어떻게 되느냐? 분류는 이제 홍수 조절용 댐 역할을 한다. 뭐 대규모 유량을 저류하고 뭐 댐 높이가 10m 이상이거나 저류 용량이 6만 세제곱미터다. 이런 건 좀 약간 대형 댐이 되겠고요. 그리고 퇴적물 관리용 댐도 있겠죠. 퇴적물 저류 용량이 5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그 다음에 수질 개선용 댐도 되겠습니다. 오염물질 제거 능력이 있겠죠.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생태계 보호용 댐, 요거는 생태계를 보호하고 친환경이다. 이렇게 한번 목적에 따라서 분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적정 위치 선정 시 고려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지형적인 부분이 있겠죠. 이제 계곡부에 위치를 하고요. 폭이 30m 이상인 경우 집안 조사나 각종 시험 이런 것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서식지를 유지하고 이주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아니면 수질을 분석을 하고 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경제성 부분, 이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시공비 같은 경우 가급적이면 제곱미터당 100만원 이하로, 그 다음에 연 유지관리 비용이라든가 편익을 또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의 수용성이나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를 해서 사방댐을 시공을 할 때 시공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